나이가 들어서 가장 무서웠던 건 돈이 아니라 텅 빈 하루였습니다. 24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처럼 펼쳐진다면 당신은 그 하루를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사람이 평생 일만 하다가 정작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에요. 퇴직하던 날 회사에서 짐을 챙기고 나오는 순간 어깨가 한껏 가벼워지는 느낌도 잠깐이죠. 이제야 숨 좀 쉬어보겠다 싶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상하게도 딱 며칠이 지나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여유와 자유가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처음 며칠은 참 좋죠. 늦잠도 자고 아침엔 천천히 커피도 내리고 TV 보면서 이게 은퇴지 싶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그 여유가 한가함이 되고 그 한가함이 심심함이 되고 그 심심함이 어느새 무기력으로 바뀝니다. 어느 날 문득 시계를 보는데 점심을 먹고도 한참 시간이 남았고 밖에 나갈 일도 만나야 할 사람도 없고 심지어 가보고 싶은 곳도 딱히 없어요. 그때 처음 느끼게 돼요.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길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일평생 살면서 정작 나 하나를 위해 했던 건 뭐지? 취미 하나 없이 일에 치이고 사람 챙기느라 나는 어디서 살았던 걸까? 그 질문이 마음을 파고들면 마치 내가 우주의 한가운데 홀로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누가 그러더군요. 은퇴하면 하루가 백지예요. 완전히 텅 빈 종이. 그런데 문제는 그 백지를 채워주는 누군가도 시스템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은퇴 후의 현실입니다. 그동안은 회사가 내 일정을 채워줬고 아이들이 내 시간을 가져갔고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어떻게든 내가 쓸 시간을 빼앗아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구도 내 하루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나가고 비슷한 얼굴들 보며 커피 한 잔 하고 업무 끝나면 집에 돌아오고 그게 반복이라 지루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속에는 리듬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내려놓게 되니까 내가 하루를 왜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걸 진짜 몰라요. 한 번은 70대 어르신이 제게 오셨어요. 표정이 참 무겁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냥 소파에 앉아 TV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요. 저는 이렇게 여쭤봤죠. 그럼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실까요? 그분이 대답하셨어요. 일이요. 무조건 일이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선생님 취직시켜 드릴게요. 단 월급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이셨어요. 진짜요? 월급은 상관없어요. 그냥 뭔가 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로 저희는 함께 가짜 직장 스케줄을 짰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꼼꼼하게 채웠죠. 오전엔 복지관 프로그램 수강, 점심 후엔 동네 도서관 가기, 오후엔 동네 산책, 자원봉사 참여, 금요일엔 무조건 등산, 일요일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배우기.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1주 차에는 죽겠어요. 2주 차엔 이건 못하겠어요. 그런데 3주가 지나면서 표정이 바뀌더니 4주 차에는 이러셨어요. 이제는 너무 바빠서 우울할 시간이 없네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기뻐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우린 어쩌면 내가 나를 몰랐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웃게 되는지도 잊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한 첫걸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뭘 하면 좋을까를 스스로 정하는 것. 그게 첫 시작이에요. 남이 만들어준 스케줄이 아닌 내가 나를 위해 만든 일정. 그게 우리 인생 이막의 출발점입니다. 하루가 심심한 게 아니라 나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왔어요.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그 긴 시간 동안 나라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이제야 겨우 나와 단둘이 남는 시간이 시작돼요. 이제는 내가 나를 좀 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퇴직하고 나니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시간 많잖아. 여행 다녀와. 운동해. 뭐든 해봐. 근데요, 막상 시간이 많아지면 더 막막해집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재밌어 보이는 것도 없고 다 귀찮고 낯설기만 해요. 우리는 놀아본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평생 사회에서 일만 했고 여자들은 집안일과 육아로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한 채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부터는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오히려 고문 같은 자유예요. 진짜 문제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야 해요. 아무거나 한번 해보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쇼. 그럼 아무거나 해보세요. 이게 농담 같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해보기 전엔 몰라요. 재미있는지도 모르고 안 맞는지도 몰라요. 막상 해보면 의외로 빠져드는 게 생겨요. 어떤 어르신은 그러시더라고요. 저예요. 그게 뭔 재미가 있어? 하시던 분이 글씨 한 획 써보고 나서 3년째 붓을 못 놓고 계세요. 어떤 분은 복지관에서 처음 배운 리폼에 빠져서 낡은 옷을 새 옷처럼 바꾸는 그 손맛의 매일이 기다려진대요. 그런 거예요. 우린 해보지 않아서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젊을 때 뭘 처음부터 잘했나요? 처음 밥 해본 날, 처음 운전해본 날, 처음 손자 안아본 날, 그날들이 다 서툴고 엉성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나이 들었다고 처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런 분들께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취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열쪽 독서입니다. 책을 다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10쪽만 읽는 거예요. 딱 10쪽만 어디서 서점이든 도서관이든 집에서든 상관없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딱 정해진 시간에 가서 책을 펼치고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문장, 단어를 한두 개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을 한 주 동안 곱씹고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런 표현을 곱씹고 있는 사람이었나? 그 순간 이미 당신은 지적인 삶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활동은요, 단지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나를 다시 만나고 생각을 정리하고 내 안에 가만히 묻어뒀던 나를 꺼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걸 하다 보면 말도 예뻐지고 생각도 풍성해지고 표정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나면 대부분 스마트폰부터 켜요. 짧은 동영상, 쇼츠, 릴스, 시간은 금방 가죠. 하지만 거기엔 기억이 남지 않아요. 우린 계속 넘기기만 하고
그 순간순간을 소비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이걸 내 썩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억에도 감정에도 내 안에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시간만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한번 이걸 해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지하철에 앉아 주변 사람들의 신발을 보는 것. 정말 신기해요. 다 같은 신발 없어요. 나이, 스타일,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걸 그리다 보니까 저는 그림책도 만들게 되었어요. 내 일상이, 나만의 취미가 어느새 작은 결과물이 된 거죠. 사람은 결국 자신의 세계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독서든 그림이든 손바느질이든 관찰이든 걷기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의 시간. 이 시간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 그런 시간이 하루에 단 30분만 있어도 사람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매일 한 번 외출하는 삶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귀찮아지는 순간 삶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나이 들면 집이 제일 편해. 괜히 나갔다가 피곤하기만 해. 맞아요. 집은 편하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편한 집에 오래 머물면 삶이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한 번 집에 오래 있어 보세요. 처음엔 편하다 싶어요. 근데요, 그게 일주일, 한 달, 석 달,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몸이 무거워져요. 생각이 느려져요. 기분이 가라앉아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내 표정이 굳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든 이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움직이는 힘, 바깥 공기와 햇살을 받아들이는 힘, 이게 가장 소중합니다. 집에 오래 머물면 저절로 우울해져요. 걷지 않으면 다리가 약해지고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게 쌓이면 결국 고립이 되고 외로움이 되고 고독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려요. 하루에 한 번 터치다운 외출을 하세요. 터치다운.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 정해서 갔다가 꼭 도착만 하고 오는 것입니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옆 동네 슈퍼, 버스 정류장, 동네 작은 공원 가까운 시장, 도서관, 심지어 편의점도 좋아요. 이 간단한 외출 하나가 당신의 몸을, 마음을, 세상을 다시 연결시켜 줍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옷을 입어야 하죠. 계절에 맞게 옷을 고르고 신발을 신으면서 작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요. 햇빛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봐요. 이 간단한 과정이 몸을 깨우고 감정을 환기시키고 정신을 세상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오늘은 귀찮다, 그냥 집에 있을까 그런 날일수록 무조건 나가세요. 약속이 없으면 내가 나와 약속을 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 어디까지 걸어가기로 약속했어. 다녀와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왠지 모를 뿌듯함이 생길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돌보는 힘입니다. 특히 부부로 함께 사는 경우 하루 3시간 이상은 따로 외출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24시간 있으면 서로가 지루해지고 별것 아닌 걸로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 같이 있는데도 외로운 기분이 듭니다. 각자 다녀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시장에 이런 게 나왔더라. 공원에서 할아버지들이 바둑 두는 걸 봤어. 편의점에 새 음료가 나왔던데. 작은 이야기라도 괜찮아요. 그 작은 대화들이 부부 사이를 살립니다. 삶은 거창한 변화로 바뀌지 않아요. 작은 움직임, 조금 더 긴 걸음, 잠깐 마신 바깥 공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밖에 나가면 세상이 보여요.
젊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는지, 동네에는 어떤 가게가 새로 생겼는지, 계절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사람들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지하철 타면 사람들의 신발을 봅니다. 정말 신기해요. 같은 신발이 하나도 없어요. 신발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 생활 습관이 다 느껴져요. 그리고 그런 관찰을 쌓아가다 보니 저만의 작은 기록들이 생기더라고요. 삶을 기록하는 건 거창한 일기장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관찰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밖에 나가는 것,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매일 한 번 바깥 세상에 터치다운 하는 것, 그건 결국 삶을 포기하지 않는 가장 작은 선언입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매일 한 번은 바깥 세상에 다녀오세요. 그 작은 걸음이 당신을 다시 살게 할 겁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기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리듬이 무너질 때 몸과 마음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퇴직을 하고 아이들도 다 떠나고 이제야 비로소 내 시간이다 싶을 때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이제부터는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쉬고 또 쉬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자. 편하게 산다 좋은 말이지만 문제는 그 편함이 너무 오래 이어지면 삶이 흐릿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리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루 중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시간,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 리듬이 유지될 때 몸도 마음도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리듬이 한꺼번에 깨져버립니다. 밤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기, 끼니를 건너뛰거나 무심코 과식하기, 하루 종일 TV나 스마트폰만 보기,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생각은 둔해지고 기분은 가라앉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이 아니라 생활 리듬의 붕괴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흐트러지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만의 새로운 리듬 만들기입니다. 이제는 회사가 내 시간을 정해주지 않아요. 아이들이 내 일정을 채워주지도 않아요. 이제 내 인생의 스케줄러는 바로 나입니다. 하루를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가벼운 스트레칭, 동네 산책, 새끼 규칙적으로 챙기기, 책 10쪽 읽기, 강좌 듣기, 매일 1회 터치다운 외출, 서예, 그림, 수예, 음악, 뭐든 좋습니다. 짧은 낮잠이나 명상, 주 1회 이상 복지관, 봉사활동, 동아리 모임, 이렇게 규칙을 만들면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서 기분도 같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빡빡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가끔은 스케줄을 어길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조율할 수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더라도 오늘은 의도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하면 괜찮아요. 무의식적 방치가 아니라 의식적 선택이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놀랍게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피로가 줄어들고 소화가 잘 되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걷는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뭐라도 하고 싶다는 기운이 생기고 내일은 이런 걸 해볼까 하는 기대가 생겨요. 아주 작은 성공 예를 들면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났다. 오늘 책 10쪽 읽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나를 믿게 돼요.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이 확신이 쌓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삶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퇴직하고 은퇴하면 마치 세상에서 잊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여전히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생활 리듬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힘, 그게 결국 우리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리듬 하나 만들어 보세요. 노년을 지켜주는 건 거대한 성공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소소한 성취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크고 대단한 성공을 좇으며 달려왔어요. 입시 성공, 취업 성공, 결혼 성공, 자식 키우기 성공. 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늘 뭔가를 증명하기 위한 성공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줄 것도 없구나. 인생의 경쟁은 끝났구나. 처음에는 그게 해방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남은 인생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동행이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소소한 성취, 조그맣지만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작은 성공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10조 책을 읽었다. 오늘 하루 한 끼를 건강하게 챙겨 먹었다. 오늘 외출해서 햇빛을 쬐고 돌아왔다. 오늘 처음으로 복지관에 등록 신청을 했다. 오늘 새로운 친구 한 명에게 인사했다. 오늘 웃을 일을 하나 찾았다. 작아 보이죠? 하지만 이 작은 성취들이 모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성취라는 건 남들이 알아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 그래 나는 오늘도 뭔가 해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성공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요, 70세에 처음으로 영어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A, B, C 겨우 쓰는데 하루 종일 걸리셨죠. 하지만 그날 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오늘 A부터 G까지 다 썼어. 세상에 내가 영어를 쓰게 될 줄이야. 세상이 알아줄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분은 그날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작은 성공 하나는 그냥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드는 걸 넘어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칭찬하게 만들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고 나를 조금씩 성장시켜 줍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목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공원까지 걸어가기. 그걸 해냅니다. 작은 거라도 해냅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해낸 걸 스스로 칭찬합니다. 잘했어. 오늘도 나와 약속을 지켰어. 성취 노트를 만들어 기록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써보세요. 오늘 책 10쪽 읽음. 오늘 햇빛 쉼. 기억하세요. 성공은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그게 인생 최고의 성공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60대, 70대, 80대에도 우린 매일 새롭게 성공할 수 있어요. 가끔은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소한 일을 해냈을 때 느끼는 뿌듯함,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만의 작은 성공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작은 산책이든 작은 책 읽기든 작은 웃음이든 그것들이 모여서 당신의 노년을 빛나는 시간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노년기에 진짜 관계 맺히기. 외로움은 피할 수 없지만 고립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줄어들고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외로움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다르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껴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고립은 다릅니다. 고립은 스스로 세상과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고립되면 생각이 어두워지고 몸이 약해지고 삶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적어도 한 사람과 꾸준히 연결되어 있기. 매주 한 번 친구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일주일에 한 번 가족에게 전화하기. 복지관에서 아는 사람 하나 만들기.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중요해요.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모임 하나 찾기. 동네 북클럽, 복지관, 서예반, 합창단, 스포츠 댄스반, 주말 등산 모임, 지역 봉사활동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에너지가 있어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자주 얼굴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세 번째, 나만의 소통 루트 만들기. 요즘은 복지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SNS, 오프라인, 소모임, 교회나 성당 모임 등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물론 기술이 불편하면 편지 쓰기, 전화 한 통, 이런 아날로그 방식도 좋습니다. 연결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이어져 있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함께 밥 한 끼 나눌 수 있을 때, 함께 사소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걸 느끼죠. 제가 아는 80대 할머니는요, 은퇴 후 10년 동안 거의 혼자 지내셨어요. 아무도 안 찾고 나가는 것도 귀찮고 혼자 TV만 보다가 하루가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복지관 서예반을 등록하게 됐대요. 그곳에서 만난 또래 할머니 한 분과 처음엔 인사만 하다가 나중에는 커피도 같이 마시고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기까지 하게 됐어요.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가 돼요. 오늘은 누구랑 얘기 나눌까? 무슨 얘기 들을까? 기대가 생겨요. 관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인사하는 동네 편의점 직원, 매주 마주치는 복지관 프로그램 선생님, 공원에서 눈인사 나누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작은 연결 하나하나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줄기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만 연결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시간도 소중해요. 혼자 산책하며, 혼자 책 읽으며,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며, 그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느끼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법,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법. 이 두 가지를 모두 배운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립은 선택하지 마세요. 오늘 세상과 이어진 작은 끈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젊음은 한때였지만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그냥 쉬어야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나이 들었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남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인생의 1막은 남을 위한 삶이었다면, 인생의 2막은 나를 위한 삶입니다. 매일 한 번 햇빛을 쬐고 작은 성취를 하나 만들어내고,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사람들과 소소하게 연결되며 나를 돌보고, 나를 칭찬하며 살아가기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씨앗이 됩니다. 82세에 처음으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할아버지가 계세요. 나이 80 넘어서 뭘 배워? 주변에선 다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매일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기타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2년 뒤 작은 복지관 발표회 무대에 올라요. Are My Sunshine을 연주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감동 때문만이 아니라 아직도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울리는 작은 성취. 그걸 향해 가는 게 노년기의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조용히 나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내 삶을 다시 개척할 것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작은 외출을 했다면, 오늘 책 한 쪽을 읽었다면, 오늘 누군가와 인사를 나눴다면, 오늘 스스로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 인생의 두 번째 개척자가 된 겁니다. 한 걸음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비록 세상의 시선은 느리지 몰라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청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합시다. 나를 위한 삶,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두 번째 출발선에 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좋은 글들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입니다.